목요반 우리 분들이랑 주말반 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매주 봐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인데 잘 안 보게 돼요. 아, 괜찮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렵게 하면은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볼 때 또는 우리가 주간 매주 발표되는 이 자료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 공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서 3주 동안 조금씩 보면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말반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과제들 많이 안 하시는데요. 예,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다 까먹어요. 네, 돈 아까워요. 네. 그리고 공부한 시간이 다 도루묵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법을 보고 할 건데요. 혹시나 이 자료 안 받으신 분은 그때 제 블로그 올려드렸죠. 거기 가셔가지고 한글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예, 우선은 한글 파일 받고 그 자료를 같이 볼 거고요. 그러면은 6명, 7명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아, 이거의 단점이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해야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 한 2분 정도만 딱 더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할게요. 뭐 2분 동안 뭐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던 거, 공부하다 뭐 몰랐던 거, 뭐 답답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채팅 치셔도 제가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없으신가요? 채팅이 좀 느리절래.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유튜브. 쉽게 생각했다.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요거랑, 불러 넘어가면은 요거고요. 아, 초점이 안 맞아요? 어, 엄청난 복병이네요. 화면을 키우면 안 되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 그래요? 저도 지금 제가 유튜브 창을 띄워놓긴 했는데, 제 거에선 잘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없으시면은 꼭 출력을 하시든, 아니면은 파일을 떼어봐야 돼요. 임장 가보려고 하는데, 포천은 어떻게 보세요? 1,000만 원 아래로. 아, 포천이요? 그러니까 포천은, 그, 북한이랑 가까이 접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예, 군부대 사람들 아니면은, 뭐 1,000만 원 아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은 사놓고 뭐 경매 사듯이 우리 매매로 접근할 때도 이 아파트는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에 막 거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누군가는 급하게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9천에도 거래가 만약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사장님 내가 이거 1억 8천이면 살게요. 이렇게 해서 뭐 1억 7천에 맞춘다면 일단 살 때부터 내가 싸게 샀잖아요. 일단 기본 시세보다. 그러면은 금매로 확정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괜찮게 보는데요. 포천까지는 이 풍선 효과가 잘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제 의정부 동두천 쪽으로 엄청 또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 안에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선 효과가 지금 계속 수도권에서도 안 오른 지역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긴 한데, 포천은 저도 안 가봐서 제대로 잘은 모르겠는데 살 때 싸게 산다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세보다. 근데 내가 시세를 잘못 파악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장님 말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스스로 시세를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간 가격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매주 두 곳에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KB부동산에서 이제 리브 부동산으로 이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KB부동산에서 매주 금요일에,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이제 한국감정원이었죠, 이전에는. 이제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에서
매주 목요일에 각각 주간 가격 동향, 뭐 주간 아파트 가격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막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보셔도 되고 항상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볍게 있고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지역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좀 움직이나? 어느 지역은 어떤 이유로 내가 한번 임장 가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찾는 데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이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이 자료를 보면은 어떤 지역이 어떻게 흘러는 가고 있구나. 근데 이 보고서들이 항상 후행이에요, 후행. 항상 선행할 수는 없어요. 그 현장을 선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자료를 보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임장을 가서 시장이 내가 보고서로 본 것보다 더 많이 바뀌었네. 아니면은 비슷하네. 아니면은 덜 갔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덜 간 경우 절대 없고요. 항상 보고서 보고 좋아 갔다 하면은 되게 뜨거워요. 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보고서가 뜨겁기 전에 찾는 법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기준점은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이나 매주 월요일 그 주의 월요일을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목요일에 지금 자료가 나오죠. 목요일에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그래서 1월 셋째 주 무슨 요일 기준? 1월 18일 기준. 1월 18일은 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항상 똑같아요. 둘 다 월요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29% 상승, 전세 가격은 0.24% 상승.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퍼센트예요. 자, 이 퍼센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0.29% 상승했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밑에 보면은 지금 수도권은 0.31%, 지방은 0.26%, 서울은 0.9%가 상승했대요. 그럼 이 상승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점을 갖고 바라보긴 해야 돼요. 0.29% 상승했네? 많이 오르고 있나? 아니야, 덜 오르고 있나? 이 기준점이 없이 자료를 보면은 그냥 하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네. 어때요? 0.29%면은 시장이 뜨거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보통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듣고 계신 분 한번 채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없어요. 항상 기준점을 스스로 잡아야 돼요. 자꾸 저한테 몇 프로가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틀려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노트북 캠이어서? 아무도 대꾸 안 하시네요. 혼자 하나요? 이럴 거면 방송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0.29%. 자, 뜨겁다. 1번. 보통이다. 2번. 안 뜨겁다. 3번. 1, 2, 3. 현재, 그러니까 1월 18일 기준이니까, 그 한 주 동안의 가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1월 11일 기준에는 전국은 0.25% 상승했어요. 네. 튕겨서 2분을 못 들으셨군요. 그래서 보면은, 0.29%.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전국은 어떻다는 얘기를 하나요? 전국은 우리가 보통 불장이다 이런 지금 표현을 막 쓰고 있죠. 그래서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좀 이따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0.29%는 어떤 건지. 계속 오른다, 뜨겁다. 그쵸. 자, 그럼 0.2%, 0.29%, 0.29면 0.3% 정도 되겠죠. 0.3%의 의미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음질이, 이 정도면 됐고. 보면은, 자, 지금 전국의 가격이 2020년도 1월
1년 동안 보면은 파란 색깔이 지금 매매 가격 지수라고 나와 있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나 임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2020년 초반에는 뭐 가만히 있다가 임대차 나오면서부터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보나 마나죠. 그쵸? 알고 있는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이 그래프의 모습은. 내려가 볼게요. 자, 전국은 0.29%인데요. 상승폭은 확대되고 못되고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뭐 본다고 해서 이 숫자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쵸? 자, 시도별로 봐볼게요. 시도별로는 어디가 제일 뜨거운지 순서대로 써주고 있어요. 경기도는 0.42%, 인천은 0.4%, 부산이 0.38%, 대전은 0.38, 0.36, 대구, 울산, 충남, 제주, 경북, 강원, 세종 등은 상승했다. 그래서 176개 군을 얘네가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166, 지난주에는 166개가 올랐는데 이번에 한 개 줄어들고 165개가 상승했다. 176개 중에서 165개면은 얘네가 조사한 데 중에서 11개 빼고는 지금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딜 가나 샀었어도 지난주보다는 올랐을 확률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보합지역이 하나로 늘었네요. 하락지역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얘네가 조사하는 176개 시군구 중에서 5개만은 빼고는 나머지는 같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이 불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지도의 그림을 봐도 이제 빨간색은 뜨거운 거죠. 되게 뜨거운 거. 노란색은 얘네가 중간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이 노란색은 뭐 범위가 보면은 마이너스 0.25에서 0.25니까 하락하는 것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항상 그림을 보면은 이 범주를 보고서 얘네가 뭘 말하는지 보면 되겠죠. 노란색이라는 거는 뜨겁다가 아니라 0.04도 노란색이고 0.20도 노란색이에요. 0.25 미만이니까 0.24까지가 노란색이겠죠. 그쵸? 어쨌든 빨간색은 되게 뜨거운 걸 말하고 있고 노란색은 뭐 왔다리 갔다리. 네, 분위기 좋은 거. 그쵸? 그러면 0.2% 정도라면은 어떨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야 돼. 만약에 이런 보고서를 보고 냈으면 0.2%면은 어땠을까?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2016년도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2016년도 건데요. 이것도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한국부동산원 가셔가지고. 맞네? 네. 자, 2016년도 6월달 아무거나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잠깐만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 참. 네. 자, 뜨겁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2016년도라면은, 서울 수도권은 이때 어땠나요? 제가 1주차 때도 수업 때 이야기했지만, 서울 수도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서울 수도권은 2013년에 우리가 바닥을 다지고, 14년, 15년, 조금씩 상승을 했죠. 수도권부터. 그러면서 16년도부터 조금씩 더 상승폭이 가파르지다가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6년은 서울 수도권은 상승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의 매매 가격 지금 어떤지 봐볼게요. 자, 그때 매매 가격 0.01% 상승. 전세 가격은 0.04% 상승. 매매 가격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호조세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이때 저금리예요. 부동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로 이어지면, 지금도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로 저금리로 인해 움직이죠. 상승세를 주도하고 접근성 등 거주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뭐 입지가 좋다 우리 얘기하죠. 지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전세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나 임대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매물 부족이 계속돼서 매물이 부족하니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0.04%로 이번 주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자, 시도별로는 서울은 0.11%, 부산은 0.06%, 경기도 0.04%, 제주도 0.04%, 전남, 인천 등이 0.03%로 상승했고 대전은 보합, 경북 마이너스 0.16, 충남 마이너스 0.12,
경남 마이너스 0.08. 자, 요거를 보니까 어떤가요? 0.2%의 의미가. 2013년도부터 우리가 서울에 투자했다면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수도권. 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가 주는 의미를 안 생각해요. 1%. 3억에 1%면은 3억, 300, 뭐 300만 원 올랐다는 거 1%면 에게 별거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평균이에요, 평균. 3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15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평균 값을 놓고서 왜냐면 안 오는 아파트도 요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신축, 뭐 재건축, 입지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데 1억씩 오르는데도 지금 아니 6억짜리 아파트가 7억이 됐고 8억이 됐어요. 그러면 25% 상승했는데 0.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다 평균 때문에 그런 거죠, 평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할때 0.2%만 돼도 되게 뜨거운 거예요. 저한테. 예. 누군가한테 0.2%가 안 뜨거울 수 있는데 저한테는 0.2%가 되게 커요. 예. 왜냐면 과거 자료들을 봤을 때 이럴 때도 뜨거워지려고 그러고 가면은 분위기가 막 좋고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0.2% 하면 에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숫자가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쵸. 0.29는 생각보다 큰 숫자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불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0.29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매칭을 시켰었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를 안 주더라도, 지금 전국은 불장이라 그러는데 왜 한국부동산원과 KB에서는 0.2%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를 유추해낼 수 있었겠죠, 원래. 네. 자, 그래서 뜨겁다, 저는. 네. 어디를 제외하고, 이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전국이 되게 뜨거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 가서 지금 사면은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뭐 단돈 몇백이라도 뭐 1,000만 원짜리 투자해서는 1, 200이라도 올릴 수도 있는 모습이고 뭐 5천, 1억 단위 투자하면은 뭐 1, 2천까지도 올릴 수 있는 지금은 그거보다 더 급격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 지금 이 모습이 계속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래 투자를 되게 빨리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딱 얹고서 그냥 뜨면 돼요. 그러면 이제 뜨는 밥이 이 쌀밥인지 아니면 밥에다가 우유를 넣거나 콜라를 넣어가지고 건강에 해로운 밥인지 아니면 이 밥에 잡곡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어떤 밥을 먹는지는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영양가 있는 밥, 즉 수익률이 좋은 밥을 먹으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뜨거운 데를 따라갈 것인지. 근데 지금 이 뜨거운 모습이 지금 단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뭐 1년, 2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니까 뭐 3년 가까이를 지금 상승을 이어온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뜨는 밥이 지금 잡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리스크를 내가 인지하고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아직 덜 오른 데를 찾을 건지 그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는 투자의 기준점, 투자의 방법이 나눠져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금이 되게 많게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하다 보니 그런 돈이 여유가 많으면은 그렇게 큰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이 작은 돈을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투자를 했을 때는 뭐 때로는 투자금이 큰 만큼 버는 돈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익률적으로는 레버리지 활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는 높아지죠. 왜냐하면 상승 기간이 컸고 그 다음에 기간도 상승폭도 컸고 상승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일단은 가볍게 생각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국은 지금 뜨겁고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뜨거운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네. 그럼 이전에도 뜨거운지 보려면은 전에 자료 찾아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저는 KB부동산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에 대한 이야기 이슈들을 조금씩 언급을 해줘요. 근데 KB부동산은 서울 수도권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액 투자자로 계속 지방에 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지방의 이야기들을 보는 게 저는 더 재밌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을 찾게 좋았던 거죠. 자, 근데 서울 수도권이 가볍게 봐볼게요. 자, 수도권은 0.31%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서울은 0.09%, 그 다음에 인천은 0.4%, 그 다음에 경기도는 0.42%. 아, 그럼 서울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상승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가 수도권을 지금 이끄는구나. 아, 이게 말 그대로 제 대장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주변이 키 맞추듯이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서울이 올라오니까 인천과 경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따라주는 모습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서울은 지난주보다는 0.02%가 오르긴 했네요. 자, 공급대책 마련. 공급대책 마련 뭐가 있었죠? 나왔던 게 최근에 정책에 나온 게 뭐?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우리는 불인이잖아요. 초보 투자자. 그러면은 불인이는 이 공급대 이런 걸 보고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제 목소리가 큰가요? 크진 않죠? 네, 제 목소리 자꾸 커지네. 혼자 떠드니까. 자, 공급대책 마련. 공공장기 임대 분양. 그쵸? 공공장기 뭐 임대 분양에 대해서 더 많이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뭐도 나왔었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 뭐 나왔었죠? 네, 공공임대. 그쵸? 공공임대 말고 뭐 나왔을까요? 아, 근데 캠으로 보이는 제 모습은 너무 보기가 싫네요. 뭐가 나왔을까요? 창릉 신도시 선분양. 그쵸? 창릉 신도시가 무슨 신도시죠? 3기 신도시였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어요.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다. 언제부터? 올해 7월부터.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그게 아마 개항 신도시부터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근데 걔네 신도시를 이제 하는데 걔네가 이제 뭐 2026년, 28년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5년에서 8년 얘기. 그쵸? 용적률 얘기도 나왔죠. 700%까지 역세권 늘리겠다.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왔었죠. 또 그리고 어저께 뭐 고스반 디프리에서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제 카페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니 공공재개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럼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가서 찾아보느냐? 국토교통부 가서 보도자료 찾아가서 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 찾느냐? 잠깐만요. 이거가 일로 올리면 되나? 아닌가? 야. 치는 거 여기서. 국토교통부 하세요. 창이 안 보이니? 국토교통부 가서 뉴스 소식이 보면은 전체 보도자료. 거기 가서 공공재개발. 제가 어디로 썼네? 재개발. 그럼 막 나오잖아요, 지금. 언제? 2020년도 6월 달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정책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후보지를 공모했네요. 너네 신청해. 우리한테 신청해. 어디로 할지 신청해. 신청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언제? 2021년 1월 15일에 후보지 첫 선정이 됐대요. 여기서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자료가 궁금해. 그러면은 가서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면 되겠죠. 네. 다운받아서 읽으면 돼요. 그쵸? 그럼 얘네가 총 제가 기억에 지금 현재 기억으로 한 4,000 정도, 4,000세대 정도를
한대요. 근데 재개발이 시작된 시기가 보통 최소 거의 뭐 10년. 10년에서 심한 데는 80년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재개발이 안 된 지역들.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었겠죠. 예, 분명히 돈이 있고요. 항상 경제 문제에서 난 돈을 더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나면은 이 돈 갖고 어디 가서 살 데가 없거나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로 날 더 보상받기 위해서 나라하고의 힘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합과의 힘싸움 할 수도 있겠죠. 언제 되겠냐 하는 거죠, 또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공급에 대한 뭐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 거죠. 4,000세대 고작 더 재개발 늘려가지고 어떤 실이익이 있을 건지.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면 됩니다. 자료 때문에 야오님 얼굴은 잘 안 보인다고. 네, 다행이네요. 제 눈에만 제 얼굴이 잘 보이나 봐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일부러 해서 얼굴을 작게 했어요. 큰 얼굴로 하면 이상할까봐. 자, 그럼 돌아와서 저도 다시 자료로 들어가서 네, 다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법이 되게 어렵지가 않죠. 네. 그렇고. 그럼 가계대출 관리는 뭐가 있었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있었지? 가계대출을 관리하지?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가계대출 관리 뭐가 있었나요? 9명의 불인이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가계대출 치면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쳐볼까요? 자, 보도자료 일로 와서 다시 가계대출 광고 사이트 말고 전국 전남 가계대출 증가액 최대. 신용대출 울산 가계부채 크게 늘어. 가계부채 는데요. 별로 없는 거 다시 뉴스 더보기. 신용대출 분할 상환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3월 발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대요.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뭘 발표했지? 한번 보면 되겠죠? 올라가 보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대출을 신용대출 받은 거를 분할 나눠서 상환해라. 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3월 발표. 3월에 이제 발표를 한대요. 지금은 뭔가 안건만 낸 거예요. 화면빨 잘 받고 있나요? 네. 캠을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노트북 캠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명도 해야 되고, 이게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한다면은, 네, 사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3월에 발표하겠다고 21일에 발표를 했대요. 네, 그래서 현재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현행 금융기관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데, 요지는 뭐냐? 너 신용대출 받은 거 있어. 신용대출 받은 거 원금까지도 이제 내야 돼.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받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만기 때 다 갚는 거죠. 3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갚는 거였죠. 그래서 이자만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은 돈 내고 큰 돈 투자금 빌려 쓸 수 있었죠. 근데 얘네가 지금 왜 이렇게 해요? B2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B2. 그렇죠. B2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에. B2. 자, B2라는 말은 뭐죠? 빚내서 투자한다. 그렇죠. 모두 빚내서 주식도 투자하고 빚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의 부채액이 되게 증가액이 큰 거예요, 증가 속도가. 그래서 지금 금융권을 조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젠 앞으로 1억 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원금까지 해서 한 달에 원래는 한 30만 원 돈 한 달에 이자 쓰고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50, 200만 원 가까이의 돈을 매달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무튼 기간이 길었는데 기간도 단축돼서 DSR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패스해도 돼요. 그렇죠. 요지는 30만 원 정도만 내던 거를 이제는 원금까지 다 내야 되니까 이제는 매달 내는 돈이 부담이 커져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쓰기가 어렵겠네. 이런 정도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시장이 안정화 정책이 지속된다. 우리는 안정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공급도 지금 되게 뭐 3기 신도시도 늘리고 공공임대도 늘리고 신용대출도 이제 너희들 함부로 빚내서 투자 못하게끔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화 안정화 정책을 우리는 계속 쓰고 있어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이전에는 0.4%뭐 1%막 올랐는데 지금은 0.09%로 안정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네, 그쵸. 왜냐면 이제 비투를 못하게끔 이게 뭐 고점에 가서 뻥 터지면은 거품과 함께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연봉 1억 뭐 신용대출 막 9,990만 원까지 받기도 하고 1억 못 넘게 받긴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소급 적용은 안 시키겠다. 이전 대출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또는 마이너스 통장은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3월달 가봐야 알겠죠. 또 우리가 막 그거 괜찮아 이러다가 막 사람들이 또 쓰면은 정부에서는 하겠죠. 정부는 항상 저희들한테 길을 열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식을 듣고서 제재할 거는 더 강하게 제재를 내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 양도세 강화가 됐고 법인에 대해서 뭐 종부세 그냥 뭐 일괄 취득세 12% 이런 것들이 법인 투자가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 하죠.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 예. 정부가 항상 그 투자자 유튜브 관리 감독한다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모은 돈이 없죠. 어렵죠. 그래서 빨리 적은 돈을 빨리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다시 돈이 커져서 큰 돈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3월 돼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뭐 지금 들리는 말로는 소급 적용은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는 아마 보통 뭐 1억을 빌렸으면은 10%씩 갚게끔 1,000만 원을 갚던가 뭐 이윤을 올리던가 은행에서도 또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겠죠. 예. 그래서 연장 때 분할 상환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 갱신 기간이 보통 10년 단위나 5년에 10년 단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또 은행에서 조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3월 달에 금융위에서 발표하고 아마 1금융권부터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더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런 이야기에서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받으면 또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더 받고 이러면 또 거기까지 건드릴 수도 있고 뭐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거 보고서 다시 또 대응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대출 문의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또 2시에 주말반 수업을 해야 되니 딱 12시에 끝나고 밥 먹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게 빨리 못하니까 좀 더 넘어가 볼게요. 20분 남았습니다. 초보 유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정비사업, 교통호재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은 상승.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게 정비사업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교통호재. 가장 큰 게 요즘에 GTX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고양선인이나 전철 이야기들, 그쵸? 그런 지역이나 또는 신축, 새거, 분양권, 아니면은 재개발도 새거죠. 그 다음에 한 5년 이내 신축. 뭐 역세권, 역 근처에 있는 것들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막 글로 이동하면서 서울에 있는 것들은 그렇대요. 서울 보면은 강북 14개는 0.08, 강남은 0.1, 그 두 개 더 평균 내면은 0.09 정도 됐네요.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관심 있다. 그럼 이제 동대문구부터 보는 거예요. 평균보다 많이 오른 지역을 봐서 왜 올랐는지 봐도 되겠죠. 동대문구 0.15%는 전농동, 답심리동, 역세권, 신축 위주. 그럼 이거 보고서 그냥 보면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초보 투자자잖아요. 나는 서울에 관심 있고 그래도 투자금이 많이 없으니까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서 만약 관심을 갖고 싶다. 그러면 쳐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쳐봐요? 다시 이거를 보고 네이버 지도로 오는 거예요. 네, 네이버 지도로 와서 뭐라고 치면 될까요? 동대문구 전농동이었네 아까?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구 전농동. 자, 화면이 딱 나오네. 전농동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도를 잘 몰라요. 그럼 한번 축소시켜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농동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왕십리가 있고, 뭐 군자역 이쪽, 7호선 라인,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량리 바로 아래 있구나. 뭐, 그렇구나. 신설동, 제기동 옛날 막 이렇게 보고
확대시켜서 그러면 여기서 어디라고요? 역세권 신축. 아, 여기 어디 있어요? 아, 청량리역, 핫한 청량리역이 여기에 있구나. 예, 그쵸? 그럼 청량리역을 보고 그럼 신축이라 그랬으니까 아파트를 보려고 했더니 막 보이네요. 근데 네이버 지도로 볼 때는 연식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개를 켜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뭐를 켜느냐? 호갱론을 또 켜는 거예요. 호갱론 어플을 킨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쳐요. 동대문구 전농동 치면은 지역으로 딱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전농동 표시가 축소시켜 보면은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애들. 아, 평균가는 9.6억이고 현재 지금 우리 말고 321명이 지금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답심리는 380명, 장안동은 216명. 아, 사람들이 관심이 그래도 장안동보다는 여기 더 관심이 많네. 예, 면목동은 지금 338명 보네요. 희경 이렇게 다 나오죠, 그쵸? 이 빅데이터의 위험이죠. 지금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 두 명 누른 것 같아요. 321에서 323으로 두 명 늘었어요. 지금 누군가 지금 호갱론을 켰어요. 예, 여러분. 예, 그쵸? 두 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확대시키는 거. 자, 보면은 이제 가격들이 나오죠. 자, 신축이라 그랬으니까, 어느 게 신축인지 잘 몰라. 나 이 지역 안 가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 집 모양 있죠. 그쵸? 집 모양 밑에 여기 매물 가격이라 써있는 하얀 색깔 칸 보이네요. 얘를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입주 시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식들이 쭈루루루루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신축이면 2005년식 얘는 아닌 것 같아. 아, 2018년 얘인가? 2013년? 자, 2013년은 신축일까요? 아닐까요? 자, 1번 신축, 2번 신축 아니다. 열한 분 계신데 한 분은 예. 자,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2013년은 신축이다. 아니다. 2번 아니다. 1번 신축. 예. 두 번 2번 아니다. 자, 신축이란 말은 뭘까요? 새 거인 거잖아요. 그쵸? 구축과 신축. 10년이 안 됐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년 이내 이런 우리가 자꾸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서는 자꾸 뭔가 정답이 있다 생각을 해요. 항상 이 부동산은 상대적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볼게요, 여기를. 이 지도를 지금 가볍게 볼게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2005, 2018, 1997, 91, 2013, 2008, 2000, 2000, 2000, 2002, 1992, 2012, 2000 어때요? 2013년이라는 애가 2000년, 2000년, 2008년, 2005년, 1997년, 97년 얘네 대비해서 2013년의 느낌은 어떤가요? 새 거 같나요? 구축 같나요? 우리랑 비슷한 애 같나요? 주변 애들에 대비해서. 새 거 같나요? 아, 상대적으로 신축. 그쵸? 새 거 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2018, 2017을 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아파트는 2013년식에 불과하지만 쟤는 항상 이 동네에서 새 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새 거인 애들이 2018년식 뭐 롯데캐슬이나 아니면은 뭐 2017년식 뭐 청계와이즈 노벨리아 뭐 레미안 미드카운티 이런 애들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얘는 그래도 준자를 붙이지 않지만 그냥 신축급에 속한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 동네에서는. 즉 무슨 말이냐? 제 노원구가 그런 거죠. 노원구. 노원구 가면 딱 어때요? 막 90년도대식만 쭉 있어요. 택지직으로 다 90년대 주공 사이즈들이 쭉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 포레나가 나타났죠. 재건축이 돼가지고. 그럼 걔만 딱 새 건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 2010년식이 있었다. 다 90년대인데. 그럼 2010년은 뭐 포레나가 나타나기 전까지도 신축인 거예요. 2020년도에도 신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쳐버렸네. 무슨 이해되시죠? 제가 말할 때 마이크가 되게 높게 올라갈 때가 있어가지고 큰가요? 자,
예. 그러면은 얘도 신축이 될 수 있다. 요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얘기했을 때 5년 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동네는 뭐 신도시예요. 예. 신도시 갔더니 2018, 2017, 2013 이런 것만 13년도가 제 13년도부터 들어온 혁신도시라 쳐볼게요. 지방에. 지방 혁신도시는 2013년도부터 지어져 가지고 2013, 14년식이 쭉 있다가 최근에 2020년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걔는 7년 되는데도 구축 취급받는 거죠. 왜냐면 다 2013, 14년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2020년도식, 2021년도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013년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신축으로 취급하지만 그 동네에서는 구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2013년식인데 거기에 2020년식만 딱 들어오면 쟤만 신축, 쟤만 새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상대적이다. 아까 0.2%의 의미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누군가한테는 되게 클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애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얘네 둘애가 뭔가 가격이 올라갔나 봐요. 클릭해보는 거예요. 이제 클릭해보면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매매가가 2020년 10월 달에 15억 3천 1층이어서 13억. 그렇죠. 자, 중층과 1층의 가격 차이가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얘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은 10월 달에 15억 3천이었는데 11월 3일에 13억에 찍혔네요. 즉 한 몇 프로 차이 나나요? 10%면 한 1억 5천인데 1억 8천 정도 싸게 거래가 됐네요. 네. 맞나요? 1억 8천이 아니지 2억 3천이지. 네. 그러니까 10%인 1억 5천보다 8천 싸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1층은 잘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싸게 파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1층과 기준층의 차이나 10%볼 때가 많잖아요. 네, 5층과 차이 보면은 한 1억 9,500,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차이 난다 봐야겠죠. 1층과 2층 차이가 1억 6,500을 더 받았네요. 이거는 이 차이가 아니라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오른 것 같아요. 15억 3천. 지금 평균은 16억 4천이래요. 봤을 때 그럼 실거래가는 15억 3천까지 찍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이버 호가가. 자, 롯데캐슬에 클릭하고 롯데캐슬 눌러서 내리면은 네이버 부동산 지금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냐? 34평이 나오면은 네이버 매물에서 면적에서 34평은 113, 114에 드리니까 클릭을 해주고 잘 기억이 안 나면 평으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여기 눌러서 거래 방식에서 우리는 일단 매매만 그래서 가격순을 낮은 가격순으로 놓는 거예요. 지금 제일 싼 게 얼마에 나와 있어요? 16억에 나와 있다. 16억. 근데 실거래는 지금 15억 3천까지 됐고. 자, 그러면은 15억 3천으로 인정할 거냐, 16억으로 인정할 거냐. 이제 그거는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말 여기 사고 싶은데 16억에서 안 깎이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분위기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나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나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6억에서 싸게 팔까 안 팔까요? 안 판단 말이죠. 안 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올라갈 것 때문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억에 누군가 사는 사람이 한 명만 생겨도 다음 사람들 얼마에 넣는 거야 이제? 백삼동 13층이 16억에 거래가 됐대. 아 그래? 저 동일매물 묶기 여러분 누르셔야 됩니다. 16억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지금 102동 29층 탑층 얘는 16억 6천이 아니라 바로 나 얘 6천 차이 났으니까 17억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 지금 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방의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한두 명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일부 투자자가 항상 어떤 것든 뭐 항상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계약하고 실거래가 하기 전에 취소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예. 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살 때 돈이 되게 많지 않아서 서울이나 이런 데 집이 없어 뭐 이런 걸 못 산 게
너무 후회? 아쉬운 거죠. 이런 게 한 2, 3년만 뒤에 있었으면은 더 좋은 타이밍이 왔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데서 내가 같이 경쟁을 할래, 말래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뛰는 게 무섭지만 내가 산 다음에 뛰면은 나는 즐겁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즐거워요. 근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무섭기도 한 거거든요. 갖고 있으면은 기분 좋죠. 막, 야, 2주 됐는데 1억이 올랐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회가 다음에 올 때 반드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고, 근데 이 조정이 처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딴 데서 덜 오른 데서 안전한 데서 리스크가 좀 많이 없는 데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사서 모아서 다시 이 타이밍에 또 사고 다시 올라갔다가 수익 창출하고 다시 또 내려오는 타이밍에 또 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과거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가는 거죠. 근데 항상 뭐 역사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다. 예, 내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답심리동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지금 답심리동까지 한번 쳐볼까요? 답심리동, 다시 네이버 지도로 와서 동대문구, 난 잘 몰라. 동대문구 안 가봤어. 예, 저도 옛날 다 그랬었죠. 예, 저도 이렇게 넓네. 답심리동은 전동동에 비해서. 역세권이라 그랬으니 약간 여기 근처인가? 여기 근처 신축이 어딨지? 잘 몰라. 그러면은 또 호갱노노 오셔가지고 동대문구 답심리동 써서 지도로 보기 눌러보시고 지금 연식 맞춰놨으니까 보면은 역 근처에는 90년대가 많네요. 여기 2015년식 얘를 말한 걸 수도 있고 여기 신축 P가 붙을 수도 있고 뭐 레미안 위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위크랜드 레미안 위브 그 다음에 답심리 파크 자이들이 아마 이렇게 방금 좀 전에 모습처럼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 지역에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걸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 비교를 할 때는 기준점들을 다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한 지역 우리가 지금 부동산 기초만 1주차 숙제를 내줬었죠. 지역을 찾을 때 제가 항상 기준점 찾으라는 게 34평의 가격. 30평대로 바꿔서 30평대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근데 요거는 다 지금 실거래가 기준이라는 거. 실거래가는 지금 최고가 14억 7천대까지 찍힌 거예요. 14억 7,500. 예. 여기 답심리동에서는. 그럼 반대로 아까 전농동에서는 지역 30평대 15억 1250까지 찍혔네요. 예. 그래서 16억에 나오고 있네요. 얘가 찍혔으니까 레미안 크래시티의 가격 볼까? 레미안 시티는 크래시티는 14억 9천이면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얼마에 나왔나? 면적은 34평. 매매가 15억 2천. 1층이 15억 2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일 거래하는 게 34평 15억 1250인데 1층을 15억 2천에 내놓고 제일 비싸게 내놓은 사람은 17억. 네, 뭐 단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1층을 실거래가 제일 적은 것보다 높게 내놨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살려면 사, 나 안 팔면 돼. 이렇게 부리는 누구 우위시장? 매도자 우위시장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수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고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사야 되겠죠. 네. 그 시장을 찾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걸 안 바꿨구나. 여기서 다시 보도자료로 들어가서 네, 볼게요. 그래서 강북구 이렇게 됐다 그러고 강북구 가도 미안 유턴 쳐보고 준신축, 신축들이 오르고 노원구는 정비사업, 재개발. 아까 말했듯이 새거 되는 애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서울은. 그래서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 근데 공부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하나씩 쳐보면서 어디가 올랐지? 그러면
내가 머리로서 제 손품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더 완벽하게 하려면은 현장에 가서 정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등등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강남 쪽도 마찬가지로 송파구 잠실동 인기단지. 자, 송파구 잠실동 인기단지는 어디죠? 잠실동 인기단지. 들리시나요? 여러분 12시에요. 저 그냥 꺼버릴 거예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반포동이죠. 잠실동 인기단지. 엘리트 들어보셨나요?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안 들어보셨나요? S 리센츠. 그쵸? 엘리트. 엘리트 펠까지 해가지고, 예. 요즘에 엘리트 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아, 처음 들어요. 예, 맞아요. 부동산 처음 들어요. 예. 잠깐만요. 보면은 지도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시면 돼요. 예, 이전엔 몰랐던 거고, 알면 보면 되는 거죠. 잠실동 인기단지, 송파구, 잠실동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딱 그 보면은 아파트 하나, 아파트 두 개, 아파트 세 개,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얘네는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불러요. 잠실 S에서 L, 리센츠의 리, 트리지우메트, 그 다음에 원래 엘리트만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레이크 팰리스까지 엘리트 펠도 이야기해요. 예, 그 얘네들이 과연 얼마냐? 잠실동 다시 와서 송파구 잠실동 지도로 보겠습니다. 34평의 가격이 23억 7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21억 9천, 21억 3천, 19.8. 아, 가격이 약간 이런 순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네요, 좀. 예. 근데 뭐 얘네 뭐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1억 8억, 21억 8억, 21억 8천5백만 원까지 거래됐고, S가 23억 7천만 원까지 거래했어요. 그러면은 리센츠는 과연 21억 8천5백까지 거래됐는데 얼마에 나온지 한번 볼까요? 더 대장 여기 있죠. 아시아 서초촌. 네. 리센츠의 여기서 리센츠 34평의 가격이 얼마에 나올까? 사람들은 현재 얼마를 부르나? 네,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엘리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니가 꼭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너 잠실동의 엘리트 알아? 엘리트가 뭐야, 엘리트가? 뭐 옛날 교복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S 리센츠 프리지움 정도는 알고 있어두면 좋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그쵸? 타입이 많아서 다 클릭을 해보고 매매로 보면은 얼마에 나오냐? 낮은 가격 제일 싼 게 22억 7천에 나오고 있네요. 아까 실거래가는 리센츠가 21억 8,500. 1억 정도 다 높게 내놓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실거래가 확인이 너무 편하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무조건 위에 내놓는 거예요, 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예. 그러니까 올려놓는 거죠. 절대 이 가격, 실거래가보다 낮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방에 가도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상승 지역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상승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아니까요. 투자자건 투자자가 아니건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 다시 와서 그렇대요. 강남구는 압구정동 재건축, 이제 압구정동 재건축 얘기가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도곡동의 준신축. 다 보면은 서울은 재건축, 신축 또는 어, 뭐 안포동 재건축, 양천구는 또 목동 재건축이죠. 목동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핫한 지역이 오르면은 신정동 이제 목동 옆에 상대적 저평가 단지로 나오는 거죠. 왜?
목동이 막 올라서 원래 신정동과의 목동의 차이가 이만큼이었는데 목동이 이렇게 막 오른 거예요. 우리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너 데리고 가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예. 우리도 목동 학군 이용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강서구는 마곡동 방화동. 근데 이제 0.08이에요. 그런데 평균은 0.1인데 0.08은 평균보다는 좀 덜 올라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은 뭐 지금 다 뻔해요. 지금 보면은 항상 다 이거예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교통호재, 아니면은 신축 및 역세권 있는 데만 오르고 얘네가 끝나면 그 근처로 이렇게 상대적 저평가 단지로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현재로는 0.07% 정도 다른 수도권의 0.036, 0.04보다 낮다 볼 수 있죠. 자, 한 10분 정도만 더 해볼게요. 저도 밥 먹고 이제 주말반 수업도 준비해야 되겠죠. 연수구 0.95%. 자, 0.95% 이제 어떤가요? 0.95%가 주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0.95%. 0.95% 어떤가요? 매우 높죠. 그쵸? 미친 거죠. 그쵸? 예. 의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자, 그 연수구 핫한 데가 어디죠? 딱 이제 이 정도 나야 돼. 인천 연수구 하면 어디? 수도권에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천 연수구 하면 어디는 딱 알아야 되죠. 부산 하면 뭐 해운대구,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얘기하듯이 인천 연수구 하면 어디? 연수구에 뭐 있죠? 뭐가 있나요? 틀려도 됩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예. 채팅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쵸, 송도. 자, 송도 신도시가 있단 말이죠. 송도 신도시. 자, 정주 여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라는 말은 살기 좋은, 인프라가 좋은 양호한 송도동 대단지. 자, 송도 신도시를 이야기하고요. 연수동 구축단지. 연수동 구축은 이제 송도 신도시 있기 전에 과거의 택지지구로 이제 동춘동과 연수동이 있긴 한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가서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이거는 볼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오래 걸려요. 예. 근데 초보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아무도 이런 거 안 알려주니까 이거 뭐 알려주는 게 사람이 있나요? 뭐 하다 보니 아는 거죠. 네. 자, 연수구 송도동. 모르겠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 항상 네이버 지도와 호갱노는만 딱 펴도 돼요.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다 거기서 거기고 뭐 특장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이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여기 있죠. 우리 이제 3주차 때 간단히 또 보는 법 배울 텐데 자, 송도 신도시가 이렇게 졌어요. 이게 뭐 딱 보면 뭐야 이거? 이 바다에 이거 땅 그 간척으로 메꾼 거예요. 땅 모래로. 여기도 모래로 진 땅이에요. 여기도 메꾼 거예요. 동춘동도 모래로 메꾼 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다 모래로 이제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늘린 거죠. 여기에 송도 신도시가 인천 1호선 따라서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네. 도시들을 계획하고 지니까 반듯반듯하게 다 이렇게 또 딱 네모나게도 다 져놓은 거죠. 네. 연대 국제 캠퍼스 뭐 한국 뭐 모르겠어요 이거. 네. 이렇게 전화서 이쪽에 지금 분양권과 등등이 합해지는 거죠. 공구로도 나눠지고. 아무튼 그리고 이쪽으로 다 도로들을 연결하고 있죠. 네. 송도 신도시는 여기고 그 다음에 연수동은 이제 이쪽이 동춘동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 인천에서 뭐 약간 좀 구도심에서 여기도 택지로 좀 지어져 가지고요. 반듯하게 지어진 동네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학군이 괜찮은 편이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송도신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뭐 이상벽 씨 탤런트가 아니죠. 그래서 방송인인가? 일단 방송인 이상벽 씨 여기 살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네. 여기가 동춘동. 그래서 구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또 저층 아파트들이 많아서 재건축 기대로 뭐 여기 보면은 현대 2차, 한양 2차 이런 거 재건축 때문에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뭐 5층짜리 아파트 많거든요. 5층, 저층, 뭐 8층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미사일 그 부대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높게 못 짓게 해놨어요. 고도를 제한시켜버려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재건축 기대감에 많이 올랐죠. 잠깐 눌러볼까요? 얼마나 올랐을려나?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죠. 그쵸? 작년 말에 뭐 2억대 아래에서도 1억 9,300 이렇게도 거래가 됐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한 1억 정도는 올랐네요. 1년 동안. 네. 몇 년 된 아파트예요? 94년도 아파트죠. 그쵸? 네. 지금은 뭐야 4억에도 나오네요. 잠깐 이 사람만 높게 내놨나? 궁금한데. 매매 하나 나와 있고 작은 평수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네요. 3억 5천, 4억 천, 네. 3억 5천이면 벌써 이거 넘었네요.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작년 기준 1억 5천 정도 올랐네요. 얘도 1년 동안 70% 올랐네요. 이 재건축 아파트. 네. 그쵸. 얘네 두 개가, 얘는 5억까지 갔네요. 왜냐면은 역세권 끼고 새거 될 거니까. 그러면은 너 요 3억 7천짜리보단 더 좋을 거, 5억 미쳤네요. 야, 호가구나. 3억 9천에 5억이니까. 아무튼, 여기가 이제 동춘동이 학교가 좀 괜찮고 구청 있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여기도 상권도 괜찮은 편이고 역세권이어서 괜찮습니다. 연수동은 좀 더 저렴한 소형 평수가 많은 동네예요. 10평대, 20평대에서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인 제역이 핫한 지역이죠. 네. 여기가 이제 수인선단이고 인천 1호선단이면서 더블 역세권에 그다음에 율로 타고 요거 수인선 타러 가면 바로 여기에 송도역이 보이죠? 네, 여기 구송도라는 표현을 써요. 신송도가 이제 송도 신도시고 송도로 가자 그러면 구송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인천발 KTX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지금 재건축된 것도 막 오르긴 하는데 여기 아파트들이 들쑥날쑥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KTX 이야기가 이때도 있었어요. 네, 인천발 KTX 얘기. 그래서 막 올라요. 그러다가 호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막 내려와요. 다시 또 막 이야기 또 나오니까 다시 또 올라요. 네, 재밌죠. 호재 때문에 막 올랐다가 뭐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내려오다가 다시 막 그 막 인천의 논현동 막 송도가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그럼 KTX 호재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 월판선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또 막 올라가서 지금 다시 올라왔네요. 재밌죠. 호재 투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료가 이거 뭔가 바로바로 넘어가게끔 다음에는 만들어야겠다. 하나씩 일일이 클릭하니까 힘드네요. 정신이 빨리네요. 자, 12분이네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할 게 되게 많은데 못해네요. 그쵸? 이게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목적이 우리가 다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어떻게 혼자서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서구. 서구가 0.4%. 어떻죠? 0.4%도 뜨겁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땐. 0.4%면 과거에 많이 아까 봤잖아요. 0.1%, 0.04, 0.01, 0.04 막 이랬는데 자,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낮은 당하동, 검암동, 중소형 위주로 지금 매가가 상승하고 있다. 아셨죠? 자, 서구는 원래 청라신도시가 되게 핫한 지역이 있고요. 루원시티라고 해가지고 루원시티까지 핫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검단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쭈르륵 들어올 거예요. 6월 달부터. 그래서 그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막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막 벌어지니까 다른 동네. 네, 서구는 원래 인천에서 좀 못 사는 동네였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걔네가 상대적으로 너무 가격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이동이 돼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주도로 하고 있는 동네가 뭐 당하동, 검암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 계양구는 3기 신도시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계양 신도시 있죠. 뭐 아무튼 교통 및 학군. 그래서 뭐 인천 1호선 주위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규련동, 병방동이 그렇고요. 네. 자, 경기도도 좀 보면은 자, 제일 핫하죠. 양주시 1.27%.
1.27%는 아까 미쳤다 그랬는데 더블로 미친 거죠, 지금. 예. 자, 제일 요즘 핫한 GTX-C 언급이 이제 나오고 7호선 연장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옥정 신도시 있는 옥정동, 뭐 덕정동, 고암동 위주로 올라가죠. 몰라도 한번 쳐보고 시간 되면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가서 투자를 지금 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들잖아요. 그쵸? 예. 아무튼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굳이 공부하는 이런 데 가서 사야 되냐. 그 다음에 또 미친 데가 우리 고양시. 그쵸? 덕양구 1.1%, 그러니까 1%가 나온 거는 진짜 제가 5년 하면서 근래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런 상승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엄청 뜨겁죠? 덕양구, 뭐, 일산동, 일산서구 0.8, 1.1 막 이러니까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뭐 이제 창릉신도시 같은데 그렇죠? 창릉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로 이제 2029년, 8년쯤 예정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자, 지금 얘네 고양시에 가장 큰 그 영향은 누구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 누구예요?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요? 대답 안 하면 끌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요?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창릉 말고 호재. 창릉 신도시는 이제 신도시가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뜨겁다. 일산이 지금 뜨거운 이유. 서해선, 네, 서해선 되고 대곡 이제 뭐 대곡 소사선이 이제 서해선이 연결되는 거죠. 예, 대곡에서 소사역까지 연결되고 소사에서 이제 서해 쪽 연결되는 거죠. 소사에서 원시까지 연결해서 그 길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서해선 타고 가는데 그쵸? GTX죠, GTX. GTX A가 고양시를 지나가면서 그게 창릉 신도시를 지나가게 해서 창릉역을 만들겠다 이야기 나왔죠.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미쳤습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아, 창릉역이 어디 들어오냐면요. 이제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닙니다.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배고프네. 들어가렴. 자, 창릉역이, 이제 여기가 창릉 신도시거든요. 여기 하랑교차로에 지금 예정되어 있긴 해요. 네, 확정은 아니고요. 항상 변경이 되고, 뭐, 나와야 되겠죠. GTX-A가 지금 여기에 창릉역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 창릉 신도시가 이쪽이죠. 여기에 이제 GTX가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지금 급등합니다. 원흥지구. 위치적으로 보면은 왜졌어요? 뭐 3호선과도 원흥역과도 거리가 좀 있고 그냥 이 도로로만 다녀야 되는 동네고 뭐 스타필드 같은 경우 멀지 않고 이케아가 있긴 해서 뭐 관심을 갖긴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눌러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이야기 한마디에 미쳤습니다. 자, 가격 보이시나요? 34평, 3층, 9억. 9억 보이시나요? 9억? 34평. 근데 얘가 자, 불과 1년 전 4억 6천 실거래. 4억 6천, 4억 5백 거래되고 불과 6월 달에 거래된 게 5억 3천. 불과 작년 10월 달에 거래된 게 5억 8천 5백. 지금 제일 싼 게 9억 하나 3층. 중간층부터는 11억. 지금
지금 뭐예요? 10월에 완료된 게 5억 8,500인데 3개월 만에 5억 8,500인데 호가가 11억. 2배가 뛰었네요. 네. 이 말이 되는 시장입니까, 이게? 네. 어떠신가요? 네, 부르는 게 값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같은 몇 프로? 1%대. 네. 이거 지금 뭐 1%가 아니라 100%도 없는 거잖아요. 거래는 안 됐지만. 주변이 다 8억, 10억, 다 12억, 10억 이렇게 됐어요. 예. LH가. 예. 호반 베르디움 12억. 예. 얘네 몇 년식이야? 2013년식.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실거래가 9억까지 찍혔죠. LH. 그러니까 9억 찍히니까 11억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사시겠냐는 거죠. 못 산단 말이에요. 예. 얘가 뭐 정말 이게 되게 그 GTX가 혜택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살아요. 살아서 편리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 되겠죠. 그 가격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11억에 사가지고 얼마 더 올라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빠이빠이 하고 딴 데 가야죠.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로또가 되는 거죠. 이게 보이죠, 여러분? 네이버 지도 보면은 요 점점점점점점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운정에서 동탄간 공사 중. 이게 이제 GTX-A 노선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딱 여기 생길 거다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땅값 어떻게 했어요? 땅값이 더 미쳐요, 원래. 아파트 값은 비교가 안 돼. 땅값은 몇 배가 뜁니다. 여기에 뭐 포도밭이나 무슨 밭이 있었다면은, 여기 야자농장. 예, 야자농장에서 하는 뭔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킨텍스 난원, 이거 뭐, 식물원 같은 거 같은 느낌인데, 여기 전진 시멘트. 이런 데들 대박 나는 거죠,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왜 여기 GTX 근처에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겠죠. 뭐 아니 여기 창릉신도시가 어차피 들어오니까 요 교회 예 대박 날 겁니다. 지금 안 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일 거고 요 땅 팔아가지고 예또 부동산 투자하시겠죠 이분들은. 그래서 보통 이런 역 근처들 호재들을 보면은 고철점이 뭐죠? 그 철물상 같은 거 있잖아. 고철 막 갖다 파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농장, 뭐 농장 아닌데 뭐 밭 이렇게 되게 넓게 가지고 그냥 냅둬요. 사놓고 그냥 뭐 맡기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냅둬가지고 한 방 터지는 거예요. 수도권의 땅은 잘 살면은 대박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잠깐, 그 사람들이 토지 보장 받아가지고 또 땅을 많이 사요, 원래. 왜냐면 내가 토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또 토지를 사요, 어딘가에. 수도권에. 가까운데. 아무튼 그래서 대박 나겠죠. 여기가 더 된다면. 근데 또 여기 안 되게 하려고 뭐 요쪽으로 뭐 어디든 막 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쪽으로 끌라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 노선 라인 어딘가에 막 끌라고 하겠죠, 서로.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찾아보는 거예요. 왜 올랐지? 뭐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올랐지? 네이버 지도와 함께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나오죠. 의왕시도 0.97%, 예, 인근 지역 대비 가격 수준 낮은, 예, 의왕시 올라간 데 빼고 내선동, 포일동 정비 사업 영향 있는 3동, 오전동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다산 신도시 하도 위주로, 뭐 7호선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기 시작했죠. 다 교통 호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원남동, 구축 위주로. 이제 구축은 옆에 많이 신축이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퍼지는 모습들. 예, 그러면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근처로 또 어디로 갈지 보면 되겠죠. 예. 오늘은 요 정도까지 봤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이렇게 보겠지만, 다음 주에는 뭐 지방권 위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매매만 봤어요. 자, 매매하고 전세 두 개가 있잖아요. 매매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인천의 연수구, 기억해서 인천에, 채팅으로 쳐놔야겠다. 30분 정도에 할게요. 끝낼게요. 자, GTX-A가 있었고, 인천의 연수구 0.95%, 그 다음에 서구는 0.4%, 계양구
0.36%. 자, 이렇게 매매가가 올랐어요. 전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세를 보면은 인천의 연수구 0.5%, 서구는 0.41%, 부평구는 0.28%. 지금 이렇죠. 자, 그러면은 연수구 같은 경우는 0.95%, 화면이 바뀌었네. 예. 자,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0.95%, 전세는 0.5% 상승했고요. 서구는 매매는 0.4%, 전세는 0.41%인데 계양구는 매매는 많이 상승했는데 전세는 상승 안 했나 봐요. 전세는 세 번째 언급이 안 됐네요. 근데 부평구는 지금 매매가 상승 안 했는데 전세는 언급이 됐네요. 0.28%. 네. 그러면은 매매 지수가 상승폭이 큰 게 좋을까요? 전세가 상승하는 폭이 큰 게 좋을까요? 자, 1번 매매, 2번 전세. 어떤 게 좋을까요? 틀리셔도 됩니다. 자, 전세 2번. 또 다른 분은 2번 또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 안 참여하신 답 안 말해요. 네.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전세가 더 많이 오르는 거 좋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린 매수자, 즉 투자자잖아요. 투자자인데 전세 지수가 막 더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게 줄어드는 거죠, 우리한테? 뭐가 줄어드는 거죠? 매매가 올라가는 폭보다 전세가 올라가는 폭이 크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게 줄어들죠? 아, 질문이 애매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저희는 투자자로 여러분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는 게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쵸. 투자금이 적어지는 거죠. 즉, 갭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폭이 커져서 매매가가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이 이 집에 전세로 사느니 좀 더 돈 더 보태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매매로 살래 하는 즉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은 매매가 상승이 그 이후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폭이 큰 지역을 저는 주로 선택해서 임장을 다녔어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김채린과 최지영님은 카페에서 보고 들어오셨나요? 예. 아니면 그냥 검색해 들어오셨나? 예. 저희 부동산 기초반 수업 듣는 분 아니죠?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분간은 들으니까 임장 그쵸?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당분간은 보면서 하고 시간이 나실 때 평일이든 주말에 한번 여기서 딱 골라가지고 가보는 거죠. 네. 저는 또 이제 주말반 기초반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슬슬 밥도 먹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뭐 좋아요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여유롭게 라떼 한 잔님이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김채린으로 써있어가 채린킴이라 써있어가지고 영어 이름이신 거 보군요.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10분이라도 함께 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 채팅이 빨리빨리 올라오면 좋겠는데 늦게 올라오니까 답답하네요. 예. 그래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점심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주말반 분 계시면은 주말반 분 조심히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같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